우리의 감정적 상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조용히 우리 삶을 형성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우선시할 때 내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칼융의 심오한 심리학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감정적 치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비밀을 밝힙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이 말하는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방법, 내면의 자각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그리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단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의 혼돈 속에서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종종 간과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용인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정적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칼융의 심리학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로 향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치유와 통합의 과정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칼융에 따르면 의식이 잠재의식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감정적 상처는 눈에 띄지 않게 깊어지고 삶의 여러 영역에 장애물을 만듭니다. 자신의 욕구를 소홀히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노력의 손실뿐만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 불행, 불만족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건강의 기초를 형성하는 자기 인식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융의 가르침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인식하는 것이 개인적, 사회적, 삶 모두에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경계와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면 타인과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의 조화는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우선시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또한 잠재의식 속 그림자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그림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억압된 감정과 잊혀진 경험들이 의식적인 자각 없이 잠재의식에 축적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림자에 맞서는 첫걸음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짧은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인정하고 판단 없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서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융이 제안했듯이 의식적인 자각과 자기 성찰은 개인이 자신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자각은 표면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깊이 뿌리 박힌 억압되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까지 드러냅니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은 개인의 온전함과 영적 균형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이룹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인내심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융 심리학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사랑과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개인의 치유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더욱 진실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또한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삶에서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융이론은 자신의 내면의 동기, 욕망, 그리고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인생 여정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영적 온전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며 정서적으로 더욱 회복 탄력성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단기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치유와 내면의 힘을 북돋우는 장기적인 실천입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내면 세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삶의 흐름에 적응하는 열쇠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욕구를 인식하지 않고는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없으며 정서적 치유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상처를 무시하지 않으며 의식적으로 치유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충만한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심리적 통합과 정서적 자유로 가는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지금 한 걸음 내딛고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세요. 내면의 여정에서 자각의 첫걸음을 내딛음으로써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의 어떤 면을 탐구하고 싶으신가요? 내면의 자각은 감정적 치유 여정의 초석이지만 삶의 혼돈 속에서
종종 간과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균형은 영적 통합과 심리적 건강의 기초입니다. 자신의 감정, 생각,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의식적인 존재에 필수적입니다. 내면의 자각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의 기원을 탐구하고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며 필요한 경우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자기 인식과 자신감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자신의 그림자에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내면의 자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감정, 거부된 측면, 그리고 인식되지 않은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측면에 직면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면의 자각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측면까지도 보고 조화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화해는 정서적 균형을 강화하고 과거의 그림자가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줍니다. 내면의 자각을 키우는 것은 일상생활의 실천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기 쓰기, 명상 또는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은 자신의 정신 과정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 챙김과 자기 성찰은 개인이 표면적인 감정과 깊은 감정의 층위를 모두 탐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반응, 습관, 행동 패턴을 인식하면 과거 경험이 현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자신의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을 인식하는 것이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인식은 정서적 치유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장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동기와 한계를 이해하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고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더욱 의식적인 삶의 선택을 하고 정서적 자유를 얻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내면의 자각은 관계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공감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적 욕구와 경계를 아는 것은 타인의 요구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관계에서 자유와 친밀함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개인적, 사회적 삶 모두에서 정서적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면의 자각은 개인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칼 융은 의식과 잠재의식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온전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개인이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고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더욱 회복 탄력성을 갖도록 해줍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면 삶의 흐름에 더욱 조화롭게 대처하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기가 더 쉬워집니다. 내면의 자각과 자기 인식은 정서적 치유와 영적 통합의 기초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 그림자, 그리고 동기를 이해하지 않고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내면의 자각은 자기 인식일 뿐만 아니라 삶의 혼돈 속에서도 균형 잡히고 의식적이며 의미 있는 존재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고 더욱 충만하고 의식적이며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자기 인식과 내면의 자각을 발전시키는 것은 정서적, 영적 건강 모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내면의 자각은 개인이 자신의 경계를 정의하고 자기 보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와 정서적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기대에 끊임없이 취약해집니다.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고 고수하는 것은 정서적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자각은 개인이 내면, 세계와 외부 관계 모두에서 더욱 견고하고 균형 잡히고 의식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과거는 종종 눈에 띄지 않게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개인의 현재를 형성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개인이 과거의 짐을 계속해서 지고 살면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조화는 정서적 치유에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거부된 감정,
또는 미완성된 경험은 잠재의식에 축적되어 개인의 행동, 결정, 그리고 관계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짐을 내려놓는 것은 정서적 자유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의식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칼 융은 과거의 영향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직면하는 것은 불편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심리적 온전함을 강화하고 반복되는 부정적인 악순환을 끊습니다. 트라우마를 억압하는 것은 종종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안, 우울증, 그리고 무의식적인 반응은 과거의 짐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따라서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영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과거 경험을 자각하고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은 과거의 영향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마음챙김은 개인이 과거의 고통을 이해하고 현재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정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자각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더욱 통합된 성격을 형성하도록 해줍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데 핵심적입니다. 융은 그림자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개인이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측면과 억압된 감정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그림자는 과거 경험에 축적된 흔적이며 눈에 띄지 않게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개인은 내면의 힘의 원천을 발견하고 정서적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더욱 의식적이고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용서의 과정도 포함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용서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부정적인 경험을 인정하면 죄책감과 후회의 감정이 완화됩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또한 자신을 재발견하게 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과거 경험을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 경계, 그리고 삶의 목적을 재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은 정서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통합도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의 짐에서 벗어난 마음과 영혼은 개인이 삶을 더욱 의식적이고 자유롭고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개인이 내면의 힘을 깨닫고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더욱 회복 탄력성을 갖도록 해줍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과거를 직시하고 의식적으로 처리하지 않고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래된 고통을 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의식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정서적 치유와 영적 통합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또한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면 사람들은 자신에게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과거의 실수나 부정적인 경험은 자기 판단과 죄책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짐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으면 자신에게 친절해지고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은 영적 치유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더 큰 균형, 자각,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현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감정 표현과 자기 공개는 감정 치유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이지만 종종 간과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억압된 감정은 개인의 잠재의식 속에 축적되어 무의식적으로 삶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표현되지 않으면 심리적 균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표현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표현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기 공개는 타인에게 솔직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적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내적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압된 분노, 두려움, 슬픔은 종종 무의식적인 반응과 행동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공개를 통해 개인은 내면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은 말뿐만 아니라
예술, 글쓰기, 음악 또는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탈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창의적인 과정은 개인이 잠재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하고 영적 온전함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공개는 또한 감정 인식을 강화합니다. 탈 융은 자신의 내면 경험을 관찰하는 것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인식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더욱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관계에서 더욱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감정 표현은 개인의 치유를 도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개방적이고 진실된 감정 공유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자기 공개 과정은 또한 개인이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고 고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은 감정 표현 과정에서 경계를 인식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을 모두 보호할 수 있게 함을 보여줍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자신의 욕구와 안전지대를 고려하지 못하면 이러한 과정은 자신과 관계 모두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공개와 감정 표현은 의식적인 인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정 표현은 또한 개인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칼 융의 그림자 개념은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기 공개와 감정 표현은 우리가 이러한 그림자의 측면들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수용은 우리의 심리적 온전함을 강화하고 감정 에너지를 더 건강한 방식으로 쏟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정한 해방과 감정의 균형은 그림자에 맞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감정 표현은 또한 용서와 해방의 과정을 지원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억압된 분노와 원망은 개인의 감정 에너지 균형을 깨뜨리고 과거의 영향을 현재 삶에 영속시킵니다.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를 해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용서와 감정 표현은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를 더욱 의식적이고 자유롭게 경험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감정 표현과 자기 공개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삶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의식적인 삶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단계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감정을 억압함으로써 초래되는 장기적인 해악을 강조하고 감정의 자유를 위해 감정을 표현하도록 촉구합니다. 자기 공개는 감정적 치유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삶 속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내면의 힘과 자각을 증진시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안전하게 표현하는 것은 진정한 해방과 영적 통합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감정 표현 과정은 또한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게 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를 초래합니다. 자기 공개와 감정 표현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삶의 혼돈 속에서도 더욱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감정적 경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 표현은 단순히 위안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온전함을 강화하고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연민을 가지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서적 치유를 향한 가장 심오하고 효과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자신의 결점, 실수, 그리고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은 영적 통합의 초석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과 실수를 판단하거나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수용은 단순히 실수나 약점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민, 어린 접근 방식은 개인의 내적 갈등을 줄이고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칼 융은 그림자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림자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억압된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그림자는 종종 개인적인 판단, 죄책감 또는 수치심과 함께 나타납니다. 연민을 가지고 자신을 받아들이려면 판단 없이 이러한 그림자를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내면의 온전함을 재건하고 정서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면을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측면을 통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수용의 과정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또한 포함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개인이 자신의 한계와 욕구를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인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연민을 자신에게 보이지 못하여 정서적, 영적 균형이 깨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기 연민은 개인의 내면적 비판을 완화하고 실수에 직면할 때 더 온화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온화한 접근 방식은 정서적 치유를 촉진하고 내면의 평화를 증진합니다. 연민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더욱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칼 융은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진정한 해방과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수용적인 개인은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정서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어려움에 대해 더욱 회복 탄력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이 내면과 외부 관계 모두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한 자세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자기 연민적 수용은 용서의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는 과거의 실수와 부정적인 경험을 완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용서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를 더욱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내면의 평화를 얻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용서와 수용은 감정적 에너지를 전환하여 삶을 더욱 균형 있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연민을 가지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삶의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할 때 더 큰 자각과 결단력으로 삶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내면의 인도를 강화하고 여정에서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민적 자기 수용은 감정적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 통합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개인이 자신의 결점과 그림자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해방과 내면의 균형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연민, 그림자와의 화해, 용서,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의 화해는 내면 세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의식적이고 균형 잡히고 충만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자기 연민을 통한 수용은 영적 치유의 열쇠이며 삶의 모든 순간에 더 깊은 자각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입니다. 연민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자신감을 강화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신의 가치와 한계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를 수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더욱 개방적이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신감은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정서적 치유의 지속성을 지원합니다. 자기 연민은 안도감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과 자유를 얻는 근본적인 길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서적 치유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지속 가능한 변화의 토대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개인은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지속적인 치유와 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변화는 종종 안전지대를 벗어나 미지의 세계에 직면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처음에는 두렵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자신을 연민 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자신 있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이 의식적인 자각으로 변화에 직면할 때 심리적 온전함이 강화되고 삶이 제시하는 어려움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행동적이거나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자각과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칼 융은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을 통합하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자신의 그림자를 조화시키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이 작은 단계로 자신을 관찰하고 내면의 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때 변화는 영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삶의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속 가능한 회복은 일회성 노력이 아니라 자기 성찰, 자기 평가, 그리고 적응의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칼 융은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영적 온전함을 깨닫고
삶에서 더욱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변화는 개인이 내면 세계와 외부 관계 모두에서 더 건강한 균형을 이루도록 해줍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억압된 감정을 온전히 인정한 사람은 변화를 위협이 아닌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이 내면의 힘을 깨달을 때 삶의 도전에 더욱 의식적이고 단호하며 조화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내면적 변화를 완성하지 않고는 타인과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연민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림자와 조화를 이루며 감정 표현을 실천하는 개인은 자신과 주변 환경 모두에 대해 더욱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치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서적 치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지속적인 내면적 변화와 영적 통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의식적인 자각으로 변화에 대처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실수를 받아들이고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연민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은 내면 세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의식적이며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려면 끊임없는 자기 관찰과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도 필요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적 통합과 정서적 치유는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각과 발전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관찰을 통해 개인은 오래된 습관, 반응, 그리고 경계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단순한 순간적인 변화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내면의 여정이며 지속 가능한 치유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삶의 혼돈 속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의식적이며 자유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치유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작은 발걸음을 내딛고 내면의 변화를 시작하고 더욱 의식적으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어떤 습관을 삶에 도입할 계획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갑시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우선순위에 두는 방법, 내면의 자각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그리고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단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